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다양한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가을입니다. 낮에는 아직은 조금 덥기는 하지만 밤에는 정말 시원하잖아요. 긴팔을 입어야 될 정도로. 자, 어느 때보다 시원한 이 여름 밤에 지금 이 시간 야인시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종목 진단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저희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고요. 또 전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잘 보내고 오신 분들, 또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오신 분들의 종목 진단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민돌림의 종목으로 시작할게요.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셨고요. 바텍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41,150원입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네요. 치과용 장비주 실적이 좋아지는 거 보고 샀는데 옆으로만 가고 있어요. 진단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채팅창에 보니까 민돌림이 나름 공부 많이 하고 사는데 사고 나면 왜 이렇게 기어가는지 모르겠다라고도 올려주셨거든요. 최근에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계속 이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확실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좀 답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떤지 운용형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 좀 약간 답답할 수밖에 없죠.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분이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이제, 지난주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은, 반등 국면에 반등 종목들이 낙폭과대 종목들이에요. 낙폭과대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바텍은 주가가 안 빠졌어요. 회사에서요. 최근에 주가, 이 종목이 이제, 보면 그 8월 달에 8월 11일 날 고점이 나왔는데 그때 36,000원이었거든요. 근데 8월 11일 날 우리 시장 자체가 이제 8월 5일부터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 종목이 이제 실적이 좋아서 먼저 주가가 떴습니다. 대체적으로 의료기기 회사들, 임플란트 회사들, 오스테 임플란트는 신고까지만 디오라든가 덴티움이라든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텍은 이제 치료과용 의료기기 회사죠. 의료기기 회사인데. 전체적으로 의료기기 회사들이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때도 실적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좀 의외란 것 자체가 치과용 의료기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구강 치료기 때문에 코로나 국면 쪽에서 이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약간 구강 쪽에서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치료 같은 경우는 망설이거든요. 이발소에 가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면도를 안 해줍니다. 맞아요. 계속 마스크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본다는 치과용 의료기기가 과연 코로나 국면 쪽에 상당히 저는 피해주로 생각했는데 막상 실적 뚜껑을 열고 보면 작년으로도 그렇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졌어요. 의료기기 회사들 바텍뿐만 아니라 레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료기기 회사들이 꽤 좀 되거든요. 뭐 의료기기 아니지만 아이센스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기 회사 다 실적이 좋아요. 제가 체크를 해봤나요. 그래서 이 종목이 보면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거의 뭐 신고가 근처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빠졌지만은 그래서 최근에 시장 국면 자체가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입니다. 제가 보는 코스피 지수기를 본다면 3,180포인트 정도까지 낙폭과대 따른 반등이에요. 낙폭이 과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코스피로 따지면 3,180 내지는 3,200포인트 정도까지 반등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실적 차별하죠. 이게 바텍으로 따지면 예산은 낙폭과대 종목이 아니고 실적주거든요. 회사가 2분기 때 최대 실적이 났고 올해 아마 영업이 600억이 날 겁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먼저 떠서 실적이 좋을 때 먼저 뜨고 실적 발표 때 먼저 뜨고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안 좋은 국면 쪽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른 것들 올라갈 때 이 종목은 안 빠졌기 때문에 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조만간 간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좀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적 장세가 전개될 때 이 종목이 다른 거 쉴 때 이 종목은 차별적으로 갈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사가 실적이 좋은 이유 자체가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미국이라든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출처가 상당히 다변화되면서 해외 쪽에 대한 성장 부분이 예사 실적에 큰 기여를 했어요. 이 부분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거죠. 국내 부분 자체는 어차피 치과 기기가 팔려 나가봐야 제한된 시장 여건이기 때문에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예사가 성장하고 있는 쪽 자체가 향후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라든가 시장이 크게 확대가 좀 됐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 해외 쪽에 매출 비중이 작년에 아마 다들 100%가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이 회사 밸류는 어떠냐? 치과 의료기기 회사 중에서 주가가 아마 가장 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레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도 했지만은 레이라는 회사도 거의 비슷한 치과기기 회사거든요. 이 정도 이제 무상증자 해가지고 주가 좀 떨어졌는데 100%의 한 회사거든요. 회사도 시가총액이 지금 4,500억인데 레이가 시가 영업이익 아마 100억 정도 나올 거고요. 40, 50, 70억 정도. 바텍은 올해 600억인데 지금 레이가 지금 유상증자 상장된 이후에 지금 PER이 35배입니다. 근데 지금 바텍은 12배예요. 주가가 훨씬 싸죠. 의료기기 회사들은 고성장 회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PER 20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았는데 요즘 조금 할인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은 PER 15배 정도까지는 올해. 내년도는 주당 EPS 3,700원이거든요. 올해 목표 주가는 얼마냐? 일단 4,800원 정도, 48,000원 정도 되면 팔아야죠. 이 종목이 아마 실적 발표된 이후에 아마 8월 11일 날 고점이 46,500원 찍었거든요. 올해의 적정한 목표는 48,000원입니다. 5만 원 이상 갈 수가 있는 가격인데 주식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깨에 해당되는 가격이 48,000원이에요. 약간 머리에 해당되는 가격은 5만 1,000원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올해 목표 가격은 48,000원. 내년도는 어떠냐? 내년도는 주당 EPS가 37,000원 곱하기 아마 15배 하게 되면 대충 계산하면 58,000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목표는 적정한 가격이 펀드메타상으로 48,000원,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는 56,000원. 차트가 보면 거의 신고가죠. 신고가가 과거에 이제 2015년도에 신고가가 5만 원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라는 거죠. 여기서 물론 이때보다도 실적은 더 좋아지는데 그래서 당 목표 주가 올해 48,000원, 내년도는 56,000원, 6만 원 정도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의료기 회사들은 장기 투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48,000원, 내년도 56,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설정해 두시고 보유 전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바텍이었습니다. 실적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 앞으로의 성장성도 괜찮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바텍 잘 견뎌냈고요.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전망 체크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이 지루함의 시간이 좀 잘 보상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올해 목표가 4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56,000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꿋꿋이 한번 보유하시고 한번 수익 계속해서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밝은 햇님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살펴볼게요. 22,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45% 비중 채우고 계십니다. 1년 넘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시거든요. 오늘 이제 23,700원까지 꽤 고통의 시간을 견디시고 오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의 목표가랑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어떠세요? 저는 일단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좋게 보고 있는 쪽인데 일단 이 밝은 햄님께서 지금 1년 넘게 가지고 있으셨다 그랬는데 네. 차트 모습 좀 먼저 보시죠. 업황이 어려운 쪽은 아니니까 우리 항공사들은 저는 LCC 쪽은 안 된다고 보는 쪽인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한진칼까지 조금 수급들이 밀어주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약간의 뭐 공인된 기관은 아니지만 대한항공이야 공사는 아니지만 좀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2020년 11월 17일이네요. 주가가 33,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년 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이때 가격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지금이 이제 8월 30일이니까. 1년 전으로 돌아가도 8월 30일이지 않습니까? 주가를 일단 안 파셨어요, 지금. 역시나 매도가 어려운 쪽인데 저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시아나항공을 사서 50% 수익이 났다. 근데 매도를 안 하고
거래 정지까지 다 겪으면서 지금 왔다. 얼마만큼 수익을 내실 건지 좀 우리 발건 햄님께 솔직히 여쭤보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 작년의 시장이 저는 다 망쳤다고 보는 쪽이에요. 한 해에 50%만 수익 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수익이거든요. 자기 전체 계좌의 20%를 매해마다 낼 수 있다. 저는 세계올림픽 나가면 우승한다고 보는 쪽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전문가 없습니다. 네, 없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정말로 작년에 이제 좀 히트작들이 많이 나왔죠. 100%. 그러니까 종목당 100%, 200%는 먹을 수 있지만 전체 계좌의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나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어렵고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슬슬 유동성이 이제 축소돼 가지 않습니까? 물론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지만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투자는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시아나항공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어부산이 이제 지배력 유지 목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주식을 이제 추가로 획득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금액이 1,000억 원이 조금 안 돼요. 지난번에 전환사채 300억 원도 이제 에어부산이 이제 자회사니까 지배력 확대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것과는 무관하게 지금 기관 쪽에서 가장 수급이 화려한 종목을 좀 뽑아봐라. 그러면 아시아나항공도 빠지지 않거든요. 뭐 이런 부분은 쉬우니까 우리 발근혜님도 확인해야 바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는 차트 모습 보시면 최근에 많이 떴어요. 어쨌든 주가는 화답을 했습니다. 낙폭 과대도 아니고 거래정지 이후에 이제 기관 행보를 갔는데, 연기금 수급이 워낙 받쳐주다 보니까 뭐 이런 건 기본적 분석사로 답 안 나오거든요. 실적 전무하고 화물 쪽 실적은 늘었어요. 대한항공과 더불어서 18,000원부터 24,000원까지 갔으니까 30%가 넘게 뛰었죠. 가장 주가 반등폭이 저는 컸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 33% 반등.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결국 수급으로 풀어야 되는데, 네. 결국 이제 모멘텀을 보면 화이자가 정식 승인이 되면서 사회 정상화 기대감이 좀 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항공 수요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저는 올라간다고 봐요. 다들 지금 막 약간 뭐라 그러죠? 분노적인 이런 게 있거든요. 여행 가고 싶다. 맞아요. 뭐 하고 싶다. 보복 소비하고 싶다. 이게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고, 단지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조금 쉬어갈 때 됐습니다. 이제 쉼없이 달렸기 때문에 이거 월봉 모습인데, 한 방에 이 25,000원대 매물대를 소화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추세를 좀 지켜보고, 제가 봤을 땐 그러면 이 한 방에 소화했을 때 시청자님이 아까 작년 한 해 고가 33,000원을 넘어가기가 쉽는데, 저는 어렵다고 봐요. 네, 거기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무리 이제 기준가치가 밸류에이션을 다 무시하고 간다 해도, 특히나 제약바이오 언젠가 연기금도 이 수급을 다 청산을 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왕지사 45%인데 시청자님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 비중 철수를 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50% 수익이 날 동안에도 비중을 지금 들고 오신 거잖아요. 45%를. 그래서 그러면 약간 좀 섭섭하거든요. 근데 난 시간 투자를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저는 비중 축소해요.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20% 정도는 비중 축소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약간 가격 조정 낌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 투자 더하면 25% 정도는 넉넉하게 좀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장님이 노리셨던. 저는 3만 원 트라이는 한 번은 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한진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간 투자가 문제예요. 어차피 화이자 승인됐고 정식 승인, 이제 모더나나 AZ도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식 승인 될 때마다 모멘텀 부각으로 살짝 시세가 탁탁탁 밀어 올려줄 거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기간 조정 국면이니까 시간 투자 좀 더 하시고,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20%에서 15% 정도는 최종 매도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시아나항공 참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애정도 그리고 아쉬움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이 이제 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약간 강한 상승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수익을 챙기면서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중으로 3만 원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전망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은 저희 네이버 TV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 시청하시면서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데요. 빨간 양초님의 종목으로 만나볼게요. 동국제강 올려주셨습니다. 21,550원 매수가입니다. 비중은 8%이고요. 목표가 궁금하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뭐 철강주들 움직임 나쁘지 않았습니다. 2만 원 선에서 오늘은 거래를 마쳤는데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철강주 중에서 동국제강, 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지난주부터 철강주 중에서 동국제강을 사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오늘 아침에도 저는 적극적으로 동시효과에 동국제약을 사야 된다. 그런 쪽으로 제가 실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네. 일단은 최근 시장에서 이제 성장주들이 이번 주 들어 좀 조정이죠. 약간 쉬고 상대적으로 가치주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쪽이죠. 미국은 이제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주들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쪽인데, 국내는 이제 성장주라 한다면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전지가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들 관련 종목들은 최근 하락 국면에서 주가가 좀 견조했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시장 자체가 낙폭가격이기 때문에 낙폭가격 가격이 보면 단단 가치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쪽인데, 가치주 쪽에서는 뭘 사야 되느냐? 은행주라든가 증권주 같은 경우는 안 되죠. 금리 인상이 지난주 반영됐으니까. 그러면 소재와 산업재, 소재 중에서는 화학주냐, 철강주냐? 저는 철강주라고 보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 쪽에서는 산업재 쪽에 건설주냐, 조선주냐? 건설주가 유리하죠. 그쪽인데, 그 중에서 이제 철강주 쪽에서 뭘 사야 되느냐? 철강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철강주가 최근에 이제 업황과 관련해 본다 한다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피크아웃 이슈 때문에 여전히 이제 철강주들이 좀 부진한 흐름인데, 현재 미국의 철강주 같은 게 여전히 거의 신고가 근처거든요. 미국의 철강주 좀 볼까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철강주라는 회사 자체가 뉴코라는 회사가 거의 신고가입니다. 아마 이 뉴코라는 회사 차트인데, 이 종목은 올해 연초 대비해서 100% 떴어요. 50불대에서 지금 120불이니까. 근데 포스코는 얼마냐? 우리나라 포스코는 올해 연초에 주가가 29만 원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33만 원이니까 오늘 주가 그것도 5% 떠서, 이게 지난주 기로 본다면 10%밖에 안 떴죠. 미국의 철강주 대표적인 회사는 100%, 120% 떴는데,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철강주가 크게 가격을 보게 되면 중국 가격, 국내 가격, 미국 가격으로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로 제품 자체가 철강업종의 대표 회사 자체가 열연 제품이거든요. 지금 미국의 강세를 보이는 이유 자체가 열연 제품이 지금 1,885불입니다. 톤당. 우리나라 가격으로 따지면 환율로 계산하면 약 톤당 220만 원이에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미국의 열연 제품은 220만 원. 우리나라는 얼마냐? 132만 원. 중국은 얼마냐?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101만 원. 이게 중국이 낮습니다. 이게 중국 가격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중국 가격과 미국 가격 차이는 거의 100% 차이나. 그 이유 자체가 중국의 제품이 수출 못 하거든요, 미국 쪽으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또 중국이 수출 못 하게 하잖아요. 이게 별개로 보셔야 돼요. 옛날에는 중국 가격이 낮으면 우리나라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격이 떨어졌는데, 중국이 지금 자국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수출 장려하면서 수출 증치세를 세금을 환급해 줬는데, 지금은 수출하게 되면 세금을 물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출을 못 합니다. 이게 별개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철강 가격 동향이 어떠냐? 지금 이제 철강 가격 자체가, 장마철 자체는 이제 공사 자체가 미루다 보니까 약간 비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부터 철강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동국제약이 어떠냐? 동국제약이 제일 괜찮은 이유 자체가, 제가 이제 상반기 때 가장 강조했던 것 자체는 철근 쪽이었거든요. 대한제강. 대한제강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냐? 지금은 이제, 동국제약이 가장 유리한 것 자체가 지난주에 철강 제품 가격이 인상이 발표가 좀 됐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열연 제품 가격이 톤당 아마 30만 원. 그 다음에 동국제강이 가장 그 제품 중에서 매출 비중이 많은 게 자체가 봉현강 쪽인데, 봉현강 자체는 건설 쪽이거든요. 오늘 건설주가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신도시 계획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도 그 전방 산업 자체는 괜찮은 쪽인데, 봉현주가 45%인데 그중에서 가장 예수가 실적이 안 좋은 자체가 매출액이 15% 차지하고 있는 조선용 후판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후판 가격이 어떻게 인상이 되느냐? 상반기 때 톤당 10만 원 인상이 됐는데, 이번 가격 인상이 35만 원 됐어요. 즉 상반기 때 가격 인상돼가지고 톤당 75만 원 정도인데, 이번 가격 인상이 얼마냐면 130만 원 됐어요. 130만 원 정도까지. 110만 원. 110만 원. 그러니까 60% 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조선업체들이 2분기 때 후반 가격 인상 부분 자체를 손실에 반영되면서 대규모 적자가 났던 거고. 근데 향후에는 문제 자체는 어떠냐? 하반기 때 추가적으로 10만 원 더 인상한다는 조건이 붙었어요.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격이 인상이 됐으니까 철강업종 자체는 2분기 때 피크아웃이 아니라는 거죠. 3분기 때 실적이 더 좋아집니다. 특히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그동안 후판 부분 자체가 적자였는데 가격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됐고, 철근 가격도 최근에 다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냉연강판 쪽 자체는 여전히 좋거든요. 가격 인상이 좀 전개되면서. 그래서 철강 회사들이 가장 실적이 괜찮았다. 그래서 지금 동국제강이 2분기 때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지만은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아마 올해 6천억 정도가 가이던스가 좀 잡혔을 건데 실제로 아마 7,500억, 8,000억 이상 나옵니다. 6,400억 잡혀져 있는데 지금 전망치로 따지만. 근데 PER이 몇 배냐? 지금 5배 미만이에요.
근데 실적 조정하는 걸 감안하면 그러니까 3분기 최대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무조건 제하고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포스코가 주가 급등했고 동국제강이 올랐는데 그래서 경기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철강 유저인데 그 중에서 동국제강이 이번 가격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브라질 법인도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추가 매수. 이번은 근데 비중이 8%밖에 안 되거든요. 또 물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야죠. 철강 회사 같은 건 가치주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사셔야 되는 건데 추가 매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24,000 정도까지는 이번 장에 다시 리바운드가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매매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글로벌 청강가격 강세에 따라 가지고 24,000 정도 추가 매수 비중이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철강주 그 중에서도 동국제강 괜찮습니다. 관심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그 타이밍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삼보판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이갱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16,050원의 매수, 비중은 20%입니다. 종목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삼보판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14,800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다이갱님이신가요? 네. 이렇게 좀 고민하신 흔적이 좀 보이세요. 골판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저는 뭐 골판지 종목 올해 추천해 본 적이 없고요. 한솔재지만 한번 추천해 봤거든요. 이제 한솔재지가 목표가가 도달이 됐는데 인쇄용지하고 이제 여긴 특수지입니다. 특수지 쪽이고 산업용지 쪽인데 이쪽은 이제 단가 인상이 9% 정도가 있었거든요. 코로나 기저효과가 있었고 하반기 때도 괜찮을 겁니다. 차트 모습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이제 기간 행보의 모습을 좀 있었었거든요. 16,000원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치주들을 싸니까 상당히 이제 또 배당 메리트가 있었는데 왜 다이갱님이 이제 삼보판지를 샀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방송국에 종목 상담을 올렸을까? 골판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보판지 뭐 우리 지금 이제 대림재지, 태림포장, 뭐 신대양재지, 뭐 대형포장 정말 많은데 이 골판지 종목들이 이제 택배 수요가 증가한다면서 이 코로나가 퍼졌을 때 가격들이 좀 리바운딩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주가가 상당히 뭐 일명 폼이 좋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쉽습니다. 골판지 생각하면 뭐 농수산물 박스도 해야 되고 상당히 많죠.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국면에 택배 수요 증가 이런 모멘텀은 좀 올드하거든요. 작년에 이런 거는 또 주가가 좀 많이 갔고 이제 골심지 쪽이냐 뭐 골라이너 쪽이냐 이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주가가 지금 시청자님이 차트 모습 좀 보셨을 때 여기서 산 것 같아요. 일단은 이평선 매매를 좀 하시지 않았나. 121선 반등을 보고 사셨어요. 아이러니하게 여기 걸렸는데 저는 이평선 매매하는 거 좀 반대입니다. 일단 반대고요. 두 번째는 왜 샀을까? 지금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거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사신 것 같거든요. 8월 달에 사셨어요. 확실하게 제가 봤을 때는. 8월 달 아니고서는 뭐 그래봤자 7월. 그러니까 최근에 사셨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추석 때 택배 수요가 증가할 거고 골판지도 좀 주명을 받지 않겠나. 여기까지 생각하셨다면 정말 잘하신 거죠. 그래도 단기 반등세를 노리고 모멘텀 받고 실적 좋을 것이다. 그러면 대림재지냐 삼보판지냐. 삼보판지가 훨씬 낫거든요. 왜냐하면 밸류로 봤을 때 삼보판지, 대림재지, 신대양대지를 봤을 때 삼보판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PER이나 PBR 여력이 남아있거든요. 기본적 부속사. 같이 주니까.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셨어요. 일단은. 한솔재지는 완전 색채가 다르고 인쇄용지 쪽이고 골판지를 살려면 여기를 사는 게 맞아요. 주가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주가가 가치주도 역발상 떨어졌을 때 사야 되니까 13,500원에 이제 과대낙폭이 나왔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라오고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향후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가능한 쪽이죠. 추석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뭐 택배 수요 당연히 올라갈 거고 박스 많이 팔릴 거고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가치주는 싸게 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리바운드 때 수익을 좀 창출하고 아니면 저점에 왔을 때 사야지만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이 뭐 비중이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사시고 나서 지수 하락이 이제 맞아버린 거죠. 지수 앞에 장사가 없다. 종목이 다 빠진다.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손절하실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반등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짧게 보실 거면 추석 전에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부각되면서. 자, 어디까지 이때 모멘텀 부각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느냐 이 싸움인 것 같고 좀 길게 보유하실 거면 저는 충분히 더 간다고 좀 보는 쪽이에요. 충분히 17,000원, 18,000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여기도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쪽입니다. 상당히. 작년보다는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좋았고 올해도 나쁘지 않은 국면이거든요.
좀 어려운 문제네요. 우리 다이갱님께서 고민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한 흔적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수익은 안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지금 주도주 쪽으로 부각을 워낙 못 받고 최근에 이제 쉬었던 건설이나 건자재 쪽 밀고 올라오고 아까 봤던 대한제강, 동국제강, 냉해강판, 컬러방판 이쪽도 계속 밀고 올라오고 워낙 싼 주식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골판지 저는 짧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관으로 이런 건 이제 보유를 좀 해야 되는 쪽이고 추석 때까지만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또 설날은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보유하시고 목표 주가도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가면 제가 봤을 때는 17,200원 정도. 그래서 짧게 한 7, 8% 정도 수익 내시고 좀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아마 다이갱님도 큰 수익을 바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점에서 리바운드를 누리는 과정 같은데 좀 물리시지 않았나. 최종 목표가 17,2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손절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골판지 종목들은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보판지 종목에 대한 선택은 나쁘지 않았지만 그 진입에 대한 타이밍이 상당히 좀 아쉽죠. 시장이 또 받쳐주지 않았고요.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 모멘텀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에 대한 모멘텀이 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을 것 같고요. 17,200원 저희 매도 전략 체크해 드렸네요. 목표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저희 네이버 TV를 통해서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님. KTNG를 노려보고 계시네요. 박준효 운용님 매수 문의드려요 하시면서 올려주셨습니다. 특히나 나이아가라 폭포님께서는 고배당주여서 중장기적으로 보유 생각 중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괜찮을까요? 배당 투자를 목적으로 산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본래 배당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사서는 안 되고요. 이제 배당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은 함께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는 종목. 주가가 안 올라가면 배당 받고 주가가 올라가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종목을 선정을 해야지 되겠죠. 근데 KTNG는 배당 투자는 매력인데 시세 가능성 거의 없어요. 이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밖에 충격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방어적인 종목이고 네. 예산은 실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거의 뭐 영업이익이 한 1조 3천억 정도, 단기 수익 1조 원대 정도 좀 되는 회사니까 꾸준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주가가 뭐 저평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이런 것도 이제 가치주 성격인데 그냥 PBR이 1배되는 수준이니까 가치주에서 약간 그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런 회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지금 국내 기업들이 올해 실적이 좀 좋으면서 코스피 시장 내에 KTNG 이상의 배당률을 주면서 또 경기가 좀 좋아진다 한다면 가치주 성향의 시세까지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게 이 종목이 배당은 보니까 4,800도 주거든요, 꾸준하게. 그러면 뭐 주가로 따지면 6% 정도 됩니다. 예, 배당 수준으로 따지면 높죠. 높은데, 일단 성장성이 없으니까, 예산 매출은 거의 정체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기대 수익이 이거는 20% 이상 안 나와요. 보니까 딱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85,000원? 여기 맥시멈 간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87,800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87,800원 정도, 고점. 물론 이때 뭐 10만 원 정도까지 간 적이 있지만 그때와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는 배당을 본다 그러면 하다못해 은행주도 배당 수익률 5% 6%입니다. 은행주는 일단은 금리 인상 국면이니까 그래도 중장기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가끔 네네. 본다 한다. 그 다음에 뭐 보험주도 마찬가지고요. 배당 수익 5% 6% 많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철강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포스코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포스코는 주가 바닥권이고 올해 사상 최대 일적이거든요. PER로 따지면 4배밖에 안 됩니다. 4배밖에 안 되고 포스코가 아마 배당금이 아마 10,000원 이상 할 거예요. 분기배당까지 하게 되면. 그렇죠? 평균 10,000원이니까 작년도 시작이 별로 안 좋을 때 8,000원이었는데 올해 12,000원 예상이 좀 되는데 주가가 지금 뭐 3만 원대니까 뭐 배당 수준으로 따지면 조금 떨어지죠. 뭐 4%대니까. 근데 이 종목 증권사에서 포스코 목표하는 주가 자체가 증권사 쪽에서 48만 원, 50만 원 제시를 해요. 50만 원면 제시합니다. 이게 주가가 30만 원대면 별로 리스크가 없어요. 우리 산다면 저는 포스코를 사겠습니다. 제가 산다면. KTNG 살 이유가 없죠. 올라가더라도 이건 지금 81,000원인데 현재 기술적 집배사는 85,000원, 6,000원이 정도 되는 건데 그렇죠? 또 방어적인 종목이고 물론 금리 인상 국면이니까 아주 보수를 접근해가지고 접근한다 한다면 정말 나는 원금을 정말 잃지 않는 게 우선순위다. 그러면 KTNG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저는 가급적 배당 수익률도 노리면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걸 투자를 해야지 배당만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실패한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따지면 KTNG는 지금 매수해서 11월 달 정도에 매수는 가능합니다. 매도는 가능합니다. 주가는 저도 바닥권이라고 좀 봐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가 84,000, 5,000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굳이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네. 예, 그렇지만 앞서겠다 정말 나는 방어적인 측면에서 나는 원금을 절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본다 한다면 포스코도 30만 원대까지 해서는 오늘 주가가 올랐지만 거의 리스크가 없어요. 31만, 1, 2만 돈에서는.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40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향의 나름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KTNG 이상의 좋은 주식들이 배당 이상을 주시면서 시세 누릴 종목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이고요.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연말 정도 배당까지 감안하면 아마 11월달, 12월달 정도 가면 아마 88,000원 정도. 현재 가격대 10%도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근데 이들 종목은 12월달 가게 되면 무조건 배당락 함정에 빠집니다. 12월달에 무조건 팔고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도 3, 4월달까지 주가 못 가요. 배당락 함정에 꼭 빠지는 주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87,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85,000원이고 매수는 다른 종목 쪽에 접근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KTNG 배당만으로는 매력이 조금 적다. 이 종목의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또 수익률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평가였습니다. 이왕이면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종목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 진단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처럼 이 종목 매수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언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하는 궁금증들도 함께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서 샤트리아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KC텍 올려주셨고요. 27,500원 매수가, 비중은 15%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한 지는 좀 됐어요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KC텍 현재 주가 흐름은 오늘은 26,000원대 거래를 마쳤네요. 아직은 살짝 손실권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됐다라고 하셨는데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을 몇 번 좀 놓치셨을 것 같아요. 추매도 생각 중이에요 하셨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종목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쪽은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쪽이에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있고 반도체 이제 CMP 세정 장비 쪽인데 네. 이제 KC가 원래 이제 지주의 성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돈 되는 거 떼어냈는데 여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밸류가 쌉니다. PER 10배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아무리 반도체 뭐 프리미엄 많이 줄 수 없다 그래도 15배까지 받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9배 정도 수준. PBR도 아직도 여력이 있어요. 1배 좀 넘어가는 수준. 그만큼 실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차트 모습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밸류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 좀 안 나온다. 그럼 주가가 빠져요. 기본적 분석사. 그 다음에 실적이 좀 잘 나온다. 그러면 다시 고점까지 향해 가거든요. 시장님 이제 오래 보유하셨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원하는 만큼 수익으로 안 갔던 거죠. 조금 3만 원 넘어가면 내려와 버리고. 또 3만 원 좀 넘어가면 내려와 버리고. 회사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못 가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시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 실적 좋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외형 성장을 좀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메모리 쪽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 때 2분기 때 피크한 원란이냐 하반기 때 좋아질 것이냐 이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때 좋아질 공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적이 늘어난다 쪽인데 일단 안 좋은 측면은 메모리 쪽 투자는 늘어나지 않죠. 당초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만 받아간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실적에 반영되면 리바운드가 가능할 쪽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디스플레이 부분이 있는데 디스플레이 부분은 아직도 뭐 실적이 소재 쪽은 괜찮거든요. 우상향 쪽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주가가 메리트가 차고 넘치는 구간입니다. 24,000원대 조금 담으셨다면 결과물이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추매를 좀 안 하시고 조금 기다리고 계신 쪽인데 좀 내려올 때마다 저는 한 5%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단가가 싸지면 메리트가 넘칩니다. 뭐 2만 5, 6천 원까지 주가가 떨어졌다. 20% 수익 나도 3만 원이거든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는 쪽이고. 그러면 장기 보유 괜찮습니까? 저는 좀 반대입니다. 어쨌든 대세 흐름인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특히 저는 후공정 패키징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주가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18,000원 넘어갔습니다. 다 이런 거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청자들의 몫이시고. 저는 장기 투자 KC텍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리바운드 과정 때 매도하는 시점이 좋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왜 떨어지는 칼날에 비중이 15%인데 못 잡느냐. 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이 창출되면 상관이 없죠. 난 순환매를 한다. 근데 자기 종목에 확신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종목에 확신이 있으면 떨어질 때마다 사야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나는 매매 관점이라서 다른 쪽으로 2차전지 파트나 수소 파트 자신이 있어서 그 비중을 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하든지요. 저는 그래서 확신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단지 큰 수익 안 날 것 같습니다. 뭐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38,000원도 목표 주가를 썼거든요. 밸류로 보게 되면 가능한 쪽이죠. 실적 대비.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 간다고 보는 쪽이에요. 오히려 31,000원이 넘어가면 38,000원까지 탄력은 붙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사도 매매 관점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 모멘텀이 전공정적이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종 뭐 매도 목표가는 한 31,000원 언저리가 될 것 같고요.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 추매 가능할 것 같습니다. 25,000원까지 조금 밀리면 한 2% 추매해가지고 단가 낮추고 한 31,000원까지 끌고 가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KC텍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태강이요. 태광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 12,000원에 비중은? 15%. 알겠습니다. 태광 12,000원에 15% 가지고 계시네요. 자, 그래도 살짝 지금 수익권에 올라왔습니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앞으로 좀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매도 시기는, 알겠습니다. 네. 매도 시기는. 매도 시기가 또 궁금하시고요. 알겠습니다. 태광의 앞으로의 흐름 전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박준영 운용형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사셨나요? 일주일 정도 네, 됐어요. 일주일 정도 전에. 예. 이 종목 3포인트는 그 2차전지 장비를 보고 사신 거죠? 예사 인수한 거. 그 부분도 있고, 일단 포인트가. 예. 그러면 포인트가 그 3, 4분기에 좀 실적이 있는 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실적은 아니고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적 플러스 뭐 이 종목 주가가 올라온 부분 자체는 예상 이제 피팅 회사잖아요. 간 이음새죠. 이와 같은 회사가 이제 그 성광배드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 하이로코리아가 있고, 세 개 회사가 이제 대표적인 피팅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전방 산업이 크게 두 가지 쪽입니다. 해외 플랜트 쪽에 석유화학 플랜트 국내 회사들이 중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석유화학 공장을 중동에 많이 지었거든요. 대림산업이라든가 지금 바뀌었지만 대림산업, GS건설이라든가 현대건설 중심으로 해서 그들 회사들이 해외 쪽에 수주를 많이 받으면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 가는 이음새가 많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이 회사의 전방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조선 기자재 업종에 소속되어 있는데 조선 업종에 이제 피팅이 좀 많이 들어가죠. 이게 지금은 전방 산업 따지면 건설은 요즘 해외 쪽에 수주가 지금 별로 거의 안 나오거든요. 거의 현재까지 수주가 안 나옵니다. 대신 조선은 좋죠. 지금 수주 잔고 많이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방산으로 따지면 과양하게 해서 좋을 분 자체는 해외 쪽 수주 많이 나오고 조선 업황이 좋을 때 실적이 가장 좋아진다. 그래서 과거에 그 업황 때 예사가 이제 19가가 나왔던 주식인데 현재 이제 조선 업황은 수주가 쌓아가고 있으니까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해외 쪽의 건설 부분 자체, 특히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 수주가 중요한 건데, 뭐 토목공사 쪽은 간이음새가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석유화학 쪽에 중동 쪽에 투자를 좀 안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수요랑, 그래서 실적으로 이 종목이 좋아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다만 이 종목이 이제 보시게 되면, 왜냐하면 실적으로 제가 관련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면 이 회사하고 성광밴드라는 회사가 똑같아요. 거의 재무 내용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근데 보시면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자 보세요. 태광이 지금 거의 신고가지 않습니까? 같은 그 성광밴드라는 회사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렇죠. 떨어져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종목이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는 실적보다는 제가 얘기했던 이 회사가 작년 12월 달에 2차 전지 장비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30억 정도 이익이 냈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연간 이익이 거의 안 나는 회사거든요. 피팅 업황이 안 좋아서. 근데 그 부분이 여기 많이 기여를 한 거죠. 회사가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적자가 났는데 그 회사 아닌 게 작년도에 12월 달에 인수했으니까 작년도에 반영이 안 됐겠네요. 올해 실적 증가는 거의 80억 중에서 30억, 작년도 30억이니까 올해는 더 나겠죠. 그 부분이에요. 이게 다른 태광은 어떠냐? 성광밴드라는 회사 자체는 어떠냐? 성광밴드 회사 자체는 12억이잖아요. 이익이 안 나잖아요. 이 회사 주가 상승은 상승 모멘텀은 현재 주가 올라간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는 2차전지 장비 회사 인수와 관련된 실제 기대감이다. 요즘 2차전지가 잘 나가니까.
근데 그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매출액이 보니까 2017년도에 170억, 180억, 190억 거의 뭐 증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성장하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장비회사. 그래서 모멘텀이 괜찮습니다. 예사가 이제 장점 자체는 저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예사가 두 개 회사가 정말 재무 내용 자체는 탄탄해요, 피팅 회사가. 태광이나 소강밴드가. 그래서 이런 성장성 있는 어차피 피팅 산업 자체는 제한적이니까 성장성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 회사 350억을 투자했거든요. 이 회사 350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워낙 자산가치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부산 쪽에 아마 녹산공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들 회사들이 대규모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가치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M&A를 통한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부분인데 다만 기대감 자체가 주가 저는 많이 반영이 좀 돼 있다. 그리고 수익성 기표상으로 보면 주가는 비쌉니다. 왜냐하면 올해 PER 40배, 내년도 30배, 내후년도에 뭐 27배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차트도 괜찮고 우상향할 것 같은데 목표 수익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러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보유 의견이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딱 15,000원 정도 언저리입니다. 이 정도 가격 갈 수 있는 가격대. 그래서 현재 가격대 13,000원 정도 언저리니까 10% 정도 언저리 정도 수익은 재무내용 회사 부채가 없어요. 부채가 10%도 안 됩니다. 송광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5,000원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 대응이 무난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태광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어요. 목표가 매도 타이밍은 15,000원 정도 체크해 드렸네요. 궁금하신 부분들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예. 그 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라는 부분 알 수 시간이요? 있을까요? 이 정도는 이렇게 빨리 가지는 않습니다. 완만하게. 예산 앞서 얘기했다시피 재무내용 자체가 워낙 탄탄한 회사니까 변동성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뭐 한두 달 내에 정도는 무난하게 가지 않겠는가. 한 달 정도 전후.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거의 뭐 저점권에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궁금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빵시미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빵을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매수 문의 주셨는데요. KB금융 궁금합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KB금융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 오늘 좀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 전체적으로 은행주들이 좀 힘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4% 정도 빠지면서 52,500원에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이고요. 빵시미님께서는 KB금융 떨어질 때 조금씩 매수할까라는 전략을 보고 계시거든요. 진심으로 궁금해요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진심으로 좋습니다. 오케이. 네, 저는 진심으로 오케이 사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좀 다른 전문가들하고 좀 틀려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제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KB금융 추천드려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에서 잘 모르면 은행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많은 전문가님들이 기대 수익률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담보금을 이용해서 은행주를 말하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자본금이 1억이다. 그 1억을 이용해서 은행주를 사시면 안 되죠.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아낌없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65세 이상인 분들은 노령연금 타서 이런 은행주 사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직장 다니신 분들은 내가 뭐 월에 1,000만 원씩 번다 이러면 500만 원은 은행주를 사야 된다고 하는 쪽이에요. 네. 은행에 지금 금리가 1%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적금 든단 말이죠. 사람들 1년씩, 뭐 2년씩. 주식하시는 분들 적금을 들면 안 되고 은행주를 사야죠. 은행주를. 다들 금리 인상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많은 다들 전문가들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었다. 안정적이다. 금리 인상할 거다. 그럼 주가 올라간다. 이게 공통된 답변이거든요. 모든 경제 방송 TV에. 그러면 이거 접근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죠. 여기 이제 자기가 담보금을 이용해서 이거 매수를 하면 숨통이 막힙니다. 주가가 빠르게 못 가죠. 이미 테이퍼링 이슈 나왔고 금리 인상 계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오늘 주가 빠졌어요. 그러면 다음 달도 빠지면 더 행복해야죠. 왜? 내가 주가를 더 싸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5세 이상 분들은 노령연금 받아서 뭐 50을 받든 100을 받든 이거 사시면 됩니다. 왜? 배당 받지 않습니까? 연말에. 그러면 은행에 적금 드는 것보다 더 나오거든요. 대한민국 은행들이 절대 안 망합니다. 저는 무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내가 100만 원 여윳돈이 있다. 매달 100 사는 겁니다. 이번 달도 사고 다음 달 떨어지면 더 좋죠. 100 사고. 저는 이렇게 해서 1, 2년만 투자하면 충분히 기대 수익률도 누릴 수 있고 배당까지 먹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그러니까 적금을 들지 말고 은행에 은행 주식을 사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다른 담보금은 매매하시면 되죠. 아니면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해.
그러니까 종목에 맞게 기준 가치를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를 사면서 매매를 하면 안 된다 늘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투자하시고 매매하는 거는 후공정 파트 매매하시고 또 은행주로 마찬가지로 적금을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떨어질 때보다 담보금 이용하지 마시고 여윳돈 생기시면 뭐 매달 20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구애 없이 금리 인상 연준에서 내년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지금 한국은행도 연말에 한 번 더 할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2023년까지 한다 그러면 배당 받고 주가 상승률 분명히 그때 구간에 가서 차이는 벌어질 겁니다. 저는 2021년 오늘 이제 8월 30일이거든요. 이거 꼭 기억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는 쪽에 단지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린 담보금 1억인데 뭐 몇 프로 비중 10% 1,000만 원을 넣어서 매수하는 이런 패턴 이거는 좀 반대드리고 이번 달도 사고 다음 달도 좀 사고 여윳돈 생기면 그럼 뭐 예를 들어 내가 500만 원 좀 비현실적인 것 같고 100만 원씩 은행주를 샀다. 1년이면 1,200만 원 배당 받고 2년 하면 2,400만 원 배당 수익률 8%에 주가 상승률 30%만 먹어도 제가 봐서 3천만 원에 넘어가거든요. 돈은 그렇게 모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강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강추라고 하시네요. 적금 들듯이 은행주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이 금리 인상이라든 키워드가 지금 시장에서 또 주 이슈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흐름도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KB금융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디머니메이커님의 종목으로 갈게요. 파맵신 가지고 계시고요. 21,000원에 9% 가지고 계시네요. 파메신 좀 마음고생을 하셨지 않았을까? 거의 절반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10,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좀 쉽지 않은 종목일 것도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아마 21,000원에 사셨으면 회사가 최근에 유무상 증자를 좀 했을 네. 거예요. 네. 유무상 증자 받으셨으면 손실이 좀 줄었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바이오 회사가 이제 항체 억제제와 관련해 가지고 뭐 혈관 치료제 관련해서 뭐 획기적인 신약이다 해가지고 작년에 주목을 받았던 주식인데 결국은 뭐 결과가 없으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고 이런 주식은 이제 바이오 제약주를 제가 얘기를 할 때 일단은 최소한 그 주주들한테 자꾸 돈을 벌리지는 말아야 된다. 자금이 없어가지고 적자 나가지고 전환사채 발행한다든가 또 유상증자한다든가 그런 기업들은 피해야 되거든요. 이런 회사거든요. 파미신 같은 경우는. 회사는 계속 이거 적자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 자금으로 회사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회사 보세요. 회사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2016년도에 매출액 8억. 지금 매출액이 없잖아요. 지금 회사요. 2017년도 2억, 2018년도에 매출액 아예 없잖아요. 근데 적자는 계속 100억, 작년도에 300억, 회사 반기에 260억 적자 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작년도에 300억 까먹고 연간으로 따지면 올해 반기까지만 260억 까지니까 작년과 올해 반기 사이에 거의 한 600억 까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회사 문제는 자본이 400억밖에 작년도 안 남았다는 거죠. 자본 잠식이잖아요. 이대로 가면 상장 폐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증자하는 거잖아요. 증자는 그때 주주들이 안 하니까 또 무상증자를 끼워서 증자하거든요. 이런 회사 그러면 어때요? 계속 주주 물량만 늘어나거든요. 이 회사가 신약 개발해가지고 뭐 라이센스 아웃에다든가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아마 주주들한테 전환사채라든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겁니다. 그러면 발행 주식수만 계속 늘어나거든요. 지금 발행 주식수가 어떻게 딱 보면 보시면 2016년도에 1,400만 주인데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아마 대폭적으로 늘어났을 거예요. 작년도 가면 2천만 주니까. 이거는 물타기해서도 안 되고요.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마 무상증자까지 받고 그러셨으면 손실 좀 줄었을 것 같아요. 아마 무상증자가 아마 100%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유상증자까지 권리하기 잘못해서. 이런 것들은 유상증자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도해야 이거는 있어요. 왜냐면 일단 계속 매출액도 없는 상태에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누적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주주들한테 손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일단 기술적인 반등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800원, 13,000원까지 그 정도 되면 아마 증자 받았으면 손실이 많이 줄었을 것 같으니까 손절하고 나온 전략비를 대응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마음이 아프겠지만 결단력 필요하겠습니다. 12,000원 선 정도에서 손절 체크해 드렸습니다.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수익 충분히 보시길 바랄게요. 종목 한 가지 더 볼까요? 둘셋 하나님 대우건설 가지고 계시네요. 8,13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3% 진단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저점에서 추매 못하고 관망하다가 요새 건설이 조금 반등하는 듯하네요. 지금 추가 매수해서 매수 단가 낮춘 다음에 9,000원까지 갖고 갈까요? 라고 굉장히 자세한 전략을 함께 체크해 주셨습니다. 대우건설 이 전략 괜찮아 보이세요? 저는 이 사연이 꼭 채택되기를 원했었어요. 아, 그래요? 함부로 앵커님한테 꼭 나중에 커피 한 잔 사시고요. 전 대우건설 많이 밀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좋았거든요. 일단 혼나셔야죠. 8,130원에 사가지고 이게 뭘 한다는 거죠? 분명히 이거 매매 관점이거든요. 눌림목 구간에. 저는 대우건설에 이때 추천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제가 했다는 건 했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쪽인데 저희가 6,500원부터 추천했어요. 이 야인 시대 때도 갖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관점에서 2차 목표가 한번 노려보자. 다 파시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수익 나면 다 팝니다. 다 파고 다 팔고 눌림목 구간에서 또 재짐하신 분들이 있어요. 보내주셔야죠. 보낼 때는. 아니면 자기가 반만 팔고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 익절 잡고 끌고 가는 자리에서 저도 이거 익절했거든요. 제가 원하는 수준보다 좀 빨리 갔고요. 제가 원하는 수준보다 낙폭 과대가 좀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9,500원대는 오버슈팅, 6,000원대는 과대 낙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 모습 보시면 여기인데 7,000원대 기간 행보를 좀 했었습니다. 대우건설이. 여기서 조금 더 기간 행보를 끌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가가 좀 반등이 붙지 않겠느냐. 근데 잠깐 중흥건설 노이즈가 끄면서 연기금에서 약간 매도 물량을 내놓고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주가 못 갔어요. 그럼 대우건설만 못 갔냐? 다 못 갔거든요. 그런데 자기 종목에 이제 이래서 저는 방송에서 뭘 추천하면 수익 났을 때 시청자님 공이라고 생각해요. 경제방송 TV 보면서 대한민국 어느 프로를 보더라도 시청자들 대응하는 거 어렵습니다. 왜?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진입 타점은 자기가 잡지만 물타기 막 하고 매도 시점은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9,500원대 만약에 그 전에 샀으면 갔어도 19% 수익인데 안 팔았어요. 분명히 제가 눌림목 공략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 종목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없고 전망이 없으니까 주가가 6,000원대 내려 떨어졌으면 시청자의 말대로 사야 되는데 못 사신 거죠. 근데 이제 건설업 요즘에 올라오니까 아차 싶은 거죠. 아이고. 아까 박준영 형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치주들은 역발상을 해가지고 주가 빠지면 사야 되는 거죠. 오늘 GS건설이 가장 히트작이었고 다 올라왔어요. 현대건설, 중소형 종목도 금호건설, 한라, 한신공업 다 뛰었거든요.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저는 더 간다고 보는 쪽이에요. 단지 증흥건설에서 확실히 계열 분리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대우건설을 추천했을 때는 늘 말씀드렸어요. 가치주 저평가가 아니고 합병 모멘텀, 인수 모멘텀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중흥건설에서 하는 그 내용이 좀 빠르게 나왔어요. 제가 원하는 수준보다는. 건설주는 여전히 부동산 정책하고 유효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권주자 후보 대단하신 분이죠. 반대로 무엇이라고 그분이 한 번 말하니까 오늘 주가들 다 뛰었어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식을 잘하려면 실생활 전문가하고 정책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분이 한마디 하니까 부동산 정책 맞물리면서 주가 리바운딩이거든. 그럼 다른 야권 후보들 부동산 정책 이야기 안 할 거냐? 1순위죠. 부동산 정책은 1순위입니다. 누가 나오든 간에 이낙연, 이재명 지사인가요? 누가 최재형, 홍준표 누가 나오든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니까 추가 매수 좀 가능한 쪽이거든요. 시간 투자 좀 하시고 5% 정도 추가 매수 하신 다음에 단가 낮추시고 단지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이걸 잘 하셔야죠. 추가 매수한 비중은 본전 없으면 철수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매매 관점이거든요. 단가가 7,800원까지 내려왔다. 그럼 5%는 철수하는 겁니다. 13%만 가지고 가시고 그러면 목표 주가는 8,900원, 9,000원까지는 충분히 저는 리바운딩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수익 창출하고 그때 마무리하고 건설주는 같이 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안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생각하신 전략대로 가시는데 이번에는 그 타이밍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우건설까지 오늘 야한 진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종목 진단은 또 내일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되는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오늘 투자의 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정동 민박에서 전해드리는 추천주까지 꼭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일주일 동안의 시장의 흐름을 잘 잡을 수 있겠죠. 끝까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